안녕하세요, 김경민입니다. 오늘의 참견의 주제는 게임 중독입니다. 제가 다른 어느 주제보다도 이 주제를 위해서 많은 학생들과 대화를 나누었는데요. 그 대화를 나눈 끝에 깨달음 3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깨달은 점 3가지를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가 학생들에게 말했습니다. 시간 낭비, 돈 낭비, 에너지 낭비, 왜 그렇게 게임을 하는 거야? 라고 물었더니 한 학생이 저에게 반문했습니다. 선생님, 시간, 돈, 에너지 안 들이는 취미 있나요?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그렇네. 어느 취미를 하든 시간도 들고 돈도 들고 에너지도 드네. 게임만 그런 게 아니었네. 라고요. 두 번째, 그러면 왜 여학생들은 게임 그렇게 안 하는데 남학생들만 그렇게 게임에 집착을 해? 라고 했더니 남학생들이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학교 끝나고 할 게 없어요, 선생님. 애들하고 어울리는 게 그냥 게임이에요. 그냥 다 같이 PC방 가서 게임 한두 판 하면서 각자 자기 집으로 돌아가요. 게임이라는 것이 남학생들에 있어서의 일종의 사교 문화구나 라는 깨달음이었습니다. 세 번째, 계속 저는 몰아붙였습니다. 그렇게 남학생들이 게임을 계속 하니까 중독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했더니 남학생들이 콧방귀를 꼈습니다. 선생님, 게임 중독 그렇게 안 돼요. 중독되는 애들이 몇 명이나 된다고 그러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렇구나. 이 중독 참 저희 기성세대는 너무 걱정을 하는 부분인데 아이들은 중독이라는 것 자체를 생각하고 있지 않구나 라는 깨달음이었습니다. 제가 많은 학생들과 게임에 관한 대화를 나눈 결과로서 게임에 관한 간단한 브리핑을 부모님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게임은 언제 시작했을까요? 대다수의 학생들이 초등학교 저학년이라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 어떤 종류의 게임으로 시작했을까요? 대다수의 학생들이 말하기를 자그마한 게임기로 시작을 한 경우가 많았고요. 그 다음이 핸드폰 게임, 그 다음이 컴퓨터 게임이었습니다. 세 번째, 과연 게임의 내용은 주로 무엇일까요? 이기는 겁니다. 내 랭킹을 몇 가지 끌어올리느냐, 내 레벨을 몇 가지 끌어올리느냐, 이것이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네 번째, 그럼 과연 언제가 게임의 절정기일까요? 중학교 1학년 중반 정도부터 2학년 말까지 1년 반 정도를 많은 학생들이 게임에 미쳐있는 시기라고 대답했습니다. 마지막, 제가 학생들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럼 게임의 장점이 뭐야? 뭐가 그렇게 좋아? 라고 물어보니 한마디로 요약됐습니다. 재밌잖아요. 끝! 재밌잖아요로 끝이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대화 끝에 아주 두드러진 3가지 문제점이 떠올랐습니다. 그 3가지 문제점을 말씀드리고 그것에 대한 대처법 함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게임을 하면서 쓰는 거친 욕입니다. 누군지 모르는 상대방과 그 가상현실에서 만나서 게임을 하는데 그들이 아주 저질스러운 욕을 내뱉었을 때 우리 아이들이 그걸 여과 없이 받아들이고 또 그 저질스러운 욕에 치고 싶지 않아서 본인도 말도 안 되는 욕을 사용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들에게 얘기했습니다. 그 게임하니까 그럼 말도 안 되는 욕을 배우는 거 아니야? 라고 했더니 선생님, 사실은 그런 욕 다 알아요. 초등학교 때부터 다 알고 있던 욕이에요. 그냥 안 쓰는 거지 모르는 건 아니에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거친 욕도 게임 때문에 생기는 부작용은 아닌가 보다 라고 넘길 수 있으나 그것이 일상화가 돼서 집에서 부모님 계신데 어른 계신데 동생들 있는 데서 마구 쓴다면 이건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건 부모님들께서 단호하게 혼꾸녕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자 이제부터 문제입니다. 현질입니다. 현질이라 함은 현금으로 지른다라는 것의 줄임말인데요. 가상현실에서 현실에서 쓰는 돈을 쓰는 겁니다. 그 돈을 쓰는 방법은 두 가지였는데요. 한 가지는 내가 가지고 있는 캐릭터의 힘을 키우는 거였습니다. 그 힘을 키우려면 시간을 들여야 되고 노력을 들여야 되는데 그냥 돈으로 사버리면 질러가는 지름길이었던 겁니다. 두 번째는 그 캐릭터의 옷, 한마디로 거칠에 돈을 들이는 거였는데 그것들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한 학생한테 제가 물었습니다. 너는 얼마를 쓴 거야? 라고 했더니 그 학생 대답이 우리 아빠가 해줬어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빠가? 아버님이? 왜? 라고 했더니 자기 캐릭터가 다른 캐릭터에 비해서 굉장히 초라하고 남루하다 라고 했답니다. 그랬더니 아버님이 그래? 내 자식 캐릭터가 그러면 안 되지 라고 해서 30만 원을 질러주셨다는 겁니다. 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돈이 많으시던 돈이 좀 없으시던 이 문제가 아닙니다. 아이들에게 있어 돈의 개념, 소비의 개념이라는 걸 가르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 내 아이가 어디에서든 기죽는 건 싫어.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 가상현실의 캐릭터가 옷이 좀 남루해서 기죽는다. 내가 사줄게. 이건 삐뚤어진 부모의 사랑이라고 전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현질에도 두 가지가 있다고 전 생각합니다. 첫 번째, 자, 용돈이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그것이 몇만 원이든 많게는 10만 원, 몇십만 원이든 그 용돈 안에서 내가 먹을 거 안 먹고 내가 사고 싶은 거 참고 그래서 그 현질을 했다. 이건 전 그래도 크게 나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게 아니라 엄마 카드, 아빠 카드 몰래 번호 외워다가 어떻게든 그냥 빨리 강해지고 내 캐릭터가 멋져지고 이러고 싶은 욕망에 돈을 막 쓴다. 이건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전 생각합니다. 하루는 한 학부모님께서 사색이 돼서 오셨습니다. 무슨 일이신가 했더니 아들내미가 어머님 카드로 현질을 60만 원을 넘게 했다는 겁니다. 너무 어이도 없고 화가 나서 호되게 야단을 치셨답니다. 그런데 그날 새벽에 2시 넘어 아들내미가 마루에 있는 컴퓨터에서 게임을 하고 있더랍니다. 기가 막혀서 그만하고 들어가라 라고 소리를 질렀답니다. 그리고서는 빨리 들어가 했더니 어머님을 확 밀치더라는 겁니다. 세상에, 밀친 그 아이도 놀랬고 밀침을 당한 어머님도 너무 놀래서 서로 빤히 바라보다가 아이가 아이씨 하면서 방으로 들어갔답니다. 어머님이 뭐라고 할 말이 없어서 그냥 들어와서 잠을 못 주무셨다고 했습니다. 이건 도대체 뭘까요? 제가 학생에게 물어봤습니다. 너 왜 그런 거야? 라고 했더니 그 학생 말이 선생님 저는요 그 카드를 쓰면은요 돈이 나가는 줄 몰랐어요 이러더라고요. 중학교 2학년인 그 아이가 카드라는 것이 뭔지를 몰랐던 겁니다. 카드를 쓰니까 그냥 자기 캐릭터가 강해지고 막 옷이 삐까번쩍해지니까 얘는 그냥 신이 났던 겁니다. 계속 한 거예요. 한 달 동안. 세상에. 어른들이 상상도 못했던 이유였던 겁니다. 그래서 본인도 너무 당황하고 놀랬는데 그 게임을 하고 싶은 그 유혹은 또 못 부리치니까 그렇게 혼난 날 새벽에도 몰래 안 자고 나와서 게임을 하다 걸린 겁니다. 얼마나 본인이 당황했겠습니까?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엄마를 밀쳤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방에 들어가서 덜덜덜덜 떨었다는 겁니다. 어떡하지? 어떡하지? 제가 어머님께 잘 말씀드리고 학생도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라고 자세히 카드의 원리도 설명하고 홍군형을 내줬습니다. 이렇게 현질이라는 것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긴 장래로 봤을 때 아이들의 소비 개념,
돈의 개념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절대로 가벼이 여기셔서는 안 되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 중독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절제력, 자기 통제력입니다. 이건 너무 중요한 거라고 전 생각합니다. 제가 남학생들이 8, 9명 모여 있는데 물었습니다. 왜 너랑 다 같이 게임을 해? 그런데 왜 누구는 중독이 되고 누구는 중독이 안 되는 거야? 이유가 뭐야?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누구를 막론하고 똑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첫 번째, 기질이다. 지구는 못 살고 한 가지에 꽂히면 미친 듯이 파고드는 기질이 있다. 두 번째, 너무 중요합니다. 부모님의 무관심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무슨 소리야? 야, 무슨 너희들 부모님이 게임 못하게 하면 완전 짜증내잖아. 아니라고 했습니다. 게임을 좋아하고 하기는 하지만 부모님께서 그걸 절제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있으면 아이들이 그걸 인지하고 절제를 한다는 겁니다. 물론 너무 하고 싶은데 못하게 하니까 짜증도 나고 화도 난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자기 친구들 중에서 중독이 된 아이들을 보면 막 절정기에 중학교 1학년, 2학년 때 막 게임에 미쳐 있을 때 부모님께서 무관심하게 내버려둔 아이들, 그런 아이들이 주로 중독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전 생각합니다. 그래, 뭐 애들 다 게임하니까 엄마 쿨해, 아빠 쿨해, 아빠도 게임하니까 해.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부모님께서 게임 가지고 너에게 잔소리하고 하지 마라 했어. 그러면 너희는 기분이 어때? 기분 나쁘답니다. 하루 종일 기분이 나쁘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적어도 그날은 게임을 안 한다고 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사실입니까? 아이들이 부모님의 잔소리는 싫어하지만 그것이 필요하다라고 느끼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래서 이 중독이라는 문제도 부모님께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셔야 하는 문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내 아이의 게임 중독이 과연 내 탓이 아닐까? 내가 너무 쿨한 부모님인 척 그렇게 코스프레한 게 아닌가? 아니면 내가 진짜 내 아이에게 무관심한 건 아닌가? 이 생각을 한번 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저의 참견의 시간입니다. 제가 학원에서 맨날 게임 때문에 걱정하시는 부모님들만 뵈서 그런지 저도 게임에 대해서 굉장히 색안경을 끼고 있었나 봅니다. 게임이란 아이들에게 시간을 뺏고 공부에 방해가 되는 어떤 나쁜 취미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었나 봅니다. 그런데 아이들하고 정말 많은 대화를 나누고 보니 게임이 그렇게 나쁜 게 아니구나. 일생을 살면서 내가 누구하고도 말하고 싶지 않고 그냥 혼자서 가만히 나의 스트레스를 삭히고 싶을 때 내가 좋아하는 게임이 있다면 그 게임이 얼마나 또한 큰 좋은 자산인가, 이런 생각을 사실은 하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게임이라는 것에 대해서 무조건 부정적으로 바라보시는 관점이 있으셨다면 한 번은 긍정적으로 보시는 것도 어떨까 권유드립니다. 너 그래 게임해. 괜찮아. 요즘 게임 좋은 거 많지? 해. 단지 아이들은 아이들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현금을 쓴다라든가 게임의 시간을 절제하지 못한다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부모님들의 지도와 교육이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저도 일생을 게임을 하지 않고 살았지만 아이들하고 대화하면서 나도 한번 해볼까 하는 그런 유혹이 들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게임에 관한 저의 참견은 훈훈하게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게임의 절정기를 지나서 이제는 좀 누그러질 때도 됐건만 아직도 게임의 끝자락을 잡고 있는 학생들을 모시고 특별한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기다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경민이었습니다.